잘 들으셨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생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좀 학부모님들께서 궁금해하실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봤고, 근데 이제 많은 거를 다루기에는 오늘 시간이 좀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 중에 5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11월 또는 10월 달에 있을 입시 설명회 때 한반도서관에서 할 그 부분 때 이제 추가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자, 먼저 우리 김아린 학생 소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대학교 의예과에 재학 중인 김아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김아린 학생이 저희 학원 중3 때부터 다녀가지고 물론 중등부터 다녔었고 그래서 이제 졸업할 때까지 4과목 전체 수강을 해가지고 생생한 어떤 학원 관련 그리고 고등학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국어, 과학 같은 경우 공부 시간을 얼마나 할애해야 하나요? 먼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려보자면 많은 학생들이 수학이나 영어 같은 과목은 주요 과목이다 보니까 알아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국어나 과학 같은 과목은 그냥 조금만 공부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중학교 때까지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 가서 국어랑 과학 학교 시험을 보다 보면 정말 깜짝 놀라고 합니다. 그냥 공부해서는 괜찮은 성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부터 국어랑 과학 공부를 할 때 중학교 3학년 때부터였을 거예요. 여기 학원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국어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많은 공부를 하는 것보다 매일매일 꾸준히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매일 독서 그리고 문학 지문을 3지문, 4지문씩 매일매일 공부할 때 시작을 그걸로 했어요. 그래서 국어 공부를 빼먹지 않고 매일매일 하기 위해서 국어는 중학교 때부터 그 훈련을 들어갔고요. 그리고 과학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과학은 개념을 공부하는 것도 오래 걸려요. 개념 공부도 어렵고 그리고 과학은 개념 공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배운 개념을 문제 풀 때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도 공부에 들어가야 돼요. 그걸 모르면 아무리 개념을 알고 있다고 해도 지금 고등학교 수준의 과학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원을 다니면서 과학 개념도 공부하고 그거를 문제 푸는데 적용하는 방법까지 공부를 하면서 과학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까지는 아니어도 이틀, 3일에 한 번씩은 하루에 2시간, 3시간 정도는 문제 푸는 데에 집중을 하면서 과학 공부 시간을 할애를 했어요. 그래서 국어랑 과학 같은 경우에도 수학이나 영어만큼 공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꼭 국어와 과학도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하는 데 썼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셔가지고 고등학교 가면 내신 경쟁이 얼마나 심해지는지 이거를 좀 체감도 이제 해볼 겸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중학교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내신이었어요. 저도 고등학교에 올라가기 전에 중학교 때는 사실 많은 친구들이 A를 받고 성적 따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고등학교 들어가면 이제 상대평가로 바뀌면서 이 많은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눈에 띄어야 내 등급이 잘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게 무서웠는데 저는 그래도 그게 무서우니까 중학교 때 열심히 고등학교 때 성적을 잘 받고자 데뷔를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갔을 때 그나마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는 조금 편하게 성적을 땄지만 그래도 고등학교 동안에 정말 치열하게 공부를 해야 제가 원하는 내신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고등학교의 내신 경쟁은 정말 치열한 편입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지금 이제 원래는 중3 겨울방학 그때가 정말 중요한 시기긴 한데 조금 일찍 준비하면 여름방학에 관련해가지고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이것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되면 본격적으로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고등학교 데뷔를 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렇게 2번이 있죠. 그래서 겨울방학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중요한 시기인데
못지않게 여름방학도 진짜 중요한 시기로 보내야 돼요. 여름방학에 본격적으로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중학교 때에 비해 확실하게 공부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요. 내가 혼자 앉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고등학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오래 앉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중학교 때는 사실 그만큼 공부를 하지도 않고,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여름방학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공부 습관을 들이는 시간으로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사실 혼자 공부를 하려고 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도 쉽지 않고요. 핸드폰 이런 전자기기의 유혹도 너무 강하고 그냥 자기도 해요. 그래서 혼자 공부를 하기보다는 어디 이렇게 썸머스쿨 이런 학원 프로그램을 이용해도 좋고, 내가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더라도 누군가의 관리 하에서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방학을 낭비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보낼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름방학 때 가장 공부하라고 권해드리고 싶은 건 일단 무엇보다도 수학 선행이고요. 수학 선행은 고등학교 올라가서 하면 물론 할 수는 있는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공부해야 할 과목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중간고사 끝나면 또 바로 기말고사고, 또 방학 끝나면 바로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닥쳐와요. 그러면 수학 진도를 나갈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 웬만하면 수학 진도는 최대한 많이 나가고 입학하는 걸 추천드리고, 국어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고등학교 모의고사나 고등학교 내신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동안에 고등학교 국어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문제들을 겪어보면서 그걸 연습하는 시간, 그리고 고등학교에 익숙해지는 시간으로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국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 첫 질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일매일 꾸준히 한두 문제씩이라도 푸는 걸 연습하는 습관을 들이는 시간으로 쓰셨으면 좋겠고, 영어도 고등학교 모의고사를 공부를 하면서 영어 단어를 충분히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고등학교 가서도 영어 단어 외우는데 많은 시간을 쓰지만 중학교 때부터 미리 외워놓아야 고등학교 가서도 새로운 단어들, 더 어려운 단어들을 거기에 합쳐서 외울 수 있는 거니까 중학교 때부터 차근차근 공부를 미리 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과학도 조금은 방학 때 해놓고 가면 더 좋겠죠. 여름방학에 짧은데, 근데 이제 이 시간도 잘 쓰면 이제 겨울에 윈터스쿨 할 때는 이럴 때 훨씬 더 안정감 있게 할 수 있으니까, 저희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 아린이가 이제 말을 한 김에 이제 서머스쿨을 지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상위권 학생들한테 이제 좀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여름방학 때 이런 걸 했었으면 어땠을까, 니네한테 그랬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저희가 이제 좀 학생들에게 많이 받아가지고 이번에 좀 중3 학생들 대상으로 좀 대대적으로 실시를 하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졸업생이라든지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학생들 중에 점수대가 좀 그래도 괜찮은 학생들께 물어봤을 때 그렇게 지금 결정해가지고 이번에는 좀 서머스쿨을 더 좀 윈터스쿨 버금가게끔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차게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것도 이제 너무 많은, 근데 이게 학생들이 정말 궁금해 하거든요. 근데 물론 오늘 학생이 안 와가지고 좀 동기부여 측면에 좀 아쉽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어차피 저희가 지금 영상을 다 찍고 그리고 11월 달에도 이렇게 이제 졸업생들이 와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거라서 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늘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하루에 몇 시간, 순공 시간이 몇 시간 되세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보통 학기 중이랑 방학 중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학기 중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수업 듣는 시간 제외하고 보통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매일 공부를 했었고요. 방학 때는 이제 학교를 안 가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썼던 스터디 플래너를 확인해 보니까 방학 동안에 보통 12시간에서 13시간 정도 매일매일 공부를 했더라고요.
선생님, 예. 그러면 전자기기는 얼마나 썼는지도 궁금해요. 아, 뭐 이런 거. 네. 여기에 다행히 학생들이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 핸드폰을 안 들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수업을 할 때 보면 아예 핸드폰을 안 들고 다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이제 네, 그렇게 생각을 했고 네, 일단은 그렇죠. 전자기기 사용은 잘하면 좋은데 통제하기 좀 힘드니까 학생수로. 네, 뭐 일단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학교 다닐 때는 이게 이게 순수 공부 시간, 그게 이제 6시간에서 7시간, 이게 이제 학교 수업을 뺀 시간이죠. 그리고 방학 때는 12시간에서 13시간 정도라고 이제 그런데 말씀. 고등학교 때는 중학교 때보다 훨씬 더 학교 시간이 늦잖아요. 늦어지잖아요. 그래도 6시간, 7시간이면 되던가요? 네, 저희가 고등학교 정규 수업은 4시에 끝났고 보충학습까지 있어서 6시에 끝났는데 그러면 그 6시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보통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까지 공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야자 시간도 있고 아니면 이제 따로 뭐 학원 자습실에서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번에 사실 저희가 작년에 겨울에도 이거는 나온 많은 질문 중에 하나였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이 시기가 이게 좀 더 필요한 질문일 것 같아서 저희가 마지막 질문으로 선정을 해서 오늘 이제 좀 김아린 학생이랑 같이 얘기를 해보고자 가져왔습니다. 고등학교 선택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부분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제가 생각했을 때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학교 분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신이 그냥 단순히 따기 쉬운 학교를 가면 그만큼 학교 분위기가 조금 어수선해요. 그러면 내가 조금만 공부를 해도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오니까 내가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더 열심히 공부하고 조금 더 성장하려면 조금 힘들더라도 학교 분위기가 열심히 공부하는 학교로 선택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제가 첫 번째로 결정을 했던 건 분위기가 좋은 학교였고 그 다음은 거리랑 내신 따기 얼마나 쉬울까였습니다. 이게 아무리 학교 분위기가 엄청 좋아도 그러면 막 과학고, 영재고 이런 데가 훨씬 당연히 분위기는 좋겠죠. 근데 내가 거길 간다고 해서 성적이 잘 나올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내 수준 하에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그에 맞는 성적을 또 얻을 수 있는 고등학교를 선택해야 하니까 저는 두 번째로 고민을 했던 건 내가 내신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까였습니다. 그리고 거리는 체력을 위해서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왔다 갔다 이동 시간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고등학교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학교 분위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여기 와주신 학부모님들께서 아마도 궁금해하실 부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지만 저희가 또 이제 시간 관계상도 있고 그리고 이제 올해의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조만간 네이버 폼이나 이런 문자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올해 걸로 바탕으로 해가지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겨울에 있을 입시 설명회 때 한 번 더 이제 좀 더 많은 제자들을 초청해가지고 이런 질의응답 시간을 학생들과도 함께 이제 해드릴 예정이니까 그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김아린 학생께 오늘 질의응답 시간 관련해가지고 좀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합니다.